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며느리와의 전쟁 같은 실화예요. 여러분도 들으시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저는 올해 62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처음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아들이 며느리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속말로 뭐라고 속삭이자 얼굴을 붉히던 모습 정말 사랑스러웠죠.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그때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신혼 초만 해도 며느리는 제법 살림을 거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아침상도 차리고 청소도 하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아침 10시가 넘어도 안 일어나요. 제가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는 소리에도 꿈쩍도 안 해요. 아들은 출근하느라 바쁘니까 제가 다 하죠.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나서는 파자마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며느라, 점심은 먹었니? 아직이요. 배가 안 고파서요. 그러고는 다시 핸드폰에 빠져들어요. 오후 3시쯤 되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릇은 싱크대에 그냥 놔두고 또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처음엔 신혼이니까 적응 기간이니까 하면서 참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죠. 어느 날은 정말 참다 못해 부드럽게 말했어요. 며느라, 오늘은 거실 청소 좀 해줄 수 있겠니? 내가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식모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며느리로 들어온 건가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뭐라고 했니? 식모로 며느리를 들이신 건 아니잖아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청소하라고 시켜요? 제 친구들이 들으면 다 웃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 생각해서요.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방에서 나와 아들에게 달라붙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너무 피곤했어. 어깨 좀 주물러줘. 아들이 며느리를 소파에 앉혀놓고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주는데 며느리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아들 뺨에 입을 맞추더라고요. 제가 보는 앞에서요. 자기가 최고야. 우리 오늘 일찍 자자. 그러면서 아들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문 닫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소리들.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다음날 아침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들아, 네 아내가 집안일을 전혀 안 하는구나.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맞벌이도 아닌데 뭘 그렇게 바라세요? 맞벌이가 아니라서 집안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너무 구식이에요. 제발 아내 좀 그냥 놔두세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걸 보고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3년을요. 3년 동안 혼자 모든 집안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제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케이크를 사왔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안 나오고요. 아들이 며느리를 불렀어요. 여보, 엄마 생일이야. 나와서 축하해드려. 마지못해 나온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휴, 뭐 이런 걸 다 챙기고 그래요? 피곤하게. 그리고는 케이크 한 조각 집어먹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 며느라. 좋은 생각이네. 내가 알아볼게. 며느리는 제가 순순히 받아들이자 놀란 표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요양원이 아니라 제 친정 조카 집으로 갔죠.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 집은 제 명의인데 아들 내외를 내보낼 수 있나요? 어머님 명의시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한 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저는 곧바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집을 비워달라고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미친 듯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집으로 와주세요. 웃기지 않나요? 이제 와서요? 한 달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 내외는 이미 짐을 빼고 없었죠. 대신 집은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어요. 3년 동안 제가 없었으면 이렇게 됐겠구나 싶더라고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혼자 편안히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받아주세요. 그 며느리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원룸에서 둘이 지내려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럼 며느리가 직접 와서 사과하면 생각해 볼게. 다음 날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예전에 그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건방졌어요. 며느라,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됐네. 그런데 말이야, 난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서 말이지. 어머님, 제발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뭐든 다 할게요. 식모처럼?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그때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았겠죠. 정말 뭐든 다 하겠다고? 네, 네. 정말이에요. 그럼 조건이 있어. 첫째,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 둘째, 하루도 빠짐없이 청소. 셋째, 저녁은 직접 요리해서 차리기. 넷째, 설거지와 빨래는 당연히 네 몫이고. 다섯째, 매달 생활비 200만 원 입금. 어때, 할 수 있겠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 너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먹고 살았잖아. 이제는 네가 할 차례야. 싫으면 말고. 며느리는 울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님, 그 조건 다 받아들일게요.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저희 다시 받아주세요. 그때 며느리 뒤에서 아들이 나타났어요.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알고 보니 아들이 원룸에서 며느리와 살면서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봤대요. 하루 종일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청소는커녕 쓰레기도 안 치우고요. 엄마가 3년 동안 얼마나 참으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좋아. 다시 받아주지. 하지만 약속 어기면 그땐 정말 끝이야. 그렇게 아들 내외가 다시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저녁도 만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서툴지만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좀 주부 같네. 며느리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한테 배우고 있어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날 밤 며느리가 제 방에 녹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어머님이 진짜 시어머니가 아니라 인생 선배 같아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 후로 우리 집은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며느리는 성실하게 집안일을 하고 저도 가끔 도와주고요. 함께 시장도 가고 요리도 같이 하면서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아들이 며느리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님, 아기 낳으면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저 육아는 정말 자신 없어요. 그래, 며느라. 같이 키우면 되지. 가족이잖아. 지금 며느리는 만삭이에요. 매일 아침 제가 며느리한테 영양식을 챙겨주고 며느리는 제게 고마워하며 안마를 해줘요. 어머님, 제가 정말 복 받았어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서. 에이, 무슨 소리야. 네가 달라졌으니까 우리 사이도 좋아진 거지. 가끔 예전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그때 제가 그냥 참고만 있었다면 아마 지금도 며느리는 여전히 건방졌을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물론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기를 바랐을 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며느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고 아들도 철이 들었고 저도 존중받는 시어머니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가족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참기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야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답니다. 곧 태어날 손주 생각에 요즘은 매일이 행복해요. 며느리와 함께 아기용품 쇼핑도 다니고 태교 음악도 같이 듣고요. 어제는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배에 갖다 대더라고요. 어머님, 아기가 발로 차요. 느껴지세요? 정말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거든요. 며느라, 고마워.
나를 진짜 엄마로 만들어줘서. 어머님이야말로 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보고는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좋아서 우는 거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서. 아들도 우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서로 노력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